안녕하세요. 저는 한충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서울시 지하철에서 있었던 한 장애인단체의 시위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TV를 통해서 아주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시위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좀 크게 이슈가 됐던 이유가 한 장애인 단체가 바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이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바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말조차 없었고 장애인은 그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집에만 있는 존재라는 인식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도 없었고 휠체어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집에서 버스를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지하철역을 저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거의 2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한 경험이 있거든요.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계단에 설치된 리프트를 탔는데 올라가는데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음악 소리도 크게 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리프트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많이 무섭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리프트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은 장애인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어딜 가기가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하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서도 이용할 수 있는 조상 버스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하철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나 많이 좋아졌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장애인 콜택시를 예로 들자면 장애인 인구에 비해 운영되고 있는 콜택시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50명당 한 대꼴로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 중이래요. 요즘에 저처럼 집에만 계시는 장애인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다들 활동하시고 장애인 단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프로그램들도 많고 직장을 다니시는 장애인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의 수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2시간 전부터 예약을 하는데 차가 너무 일찍 와서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허둥지둥 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차가 너무 늦게 와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지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장애인 콜택시를 어느 정도 이용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완전 랜덤이다 보니까 많은 장애인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장애인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집에 가기 위해 다시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랜덤이잖아요? 행사 시작 30분 만에 차가 올 수도 있고 또 행사가 끝났음에도 차가 너무 늦게 와서 두세 시간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심할 때는 저녁부터 캄캄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봤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특이한 게 아니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내일도 일어날 것이라는 현실이 많은 장애인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저상 버스인데요. 이것도 보급률이 많이 부족하니까 버스가 올 때마다 이게 저상 버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 하고 만약에 저상 버스가 아니면 또 다른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데 다음에 올 버스가 또 저상 버스라는 보장도 없고 그저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아직 정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상 버스 기사님들이 기다리는 장애인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고 버스는 왔는데 발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상 버스를 탔다고 해도 휠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버스에 고정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사님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마음 편히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까 제가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서울 시내 22곳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대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불편하고 위험한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장애인분들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벌어졌던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무리한 시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아무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경솔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억지 쓰는 거 아니잖아요.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힘든 점을 알아주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일반 시민들이 인진이 되어야만 하죠? 이번에 장애인분들 시위하는 모습이 저의 눈에는 억지 쓰고 갑질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것이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오해를 받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마저 희석시키라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장애인에 대해 오해도 많이 하시고 또 그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소통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위는 아주 잘못된 소통 방법을 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유튜브인데 제가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몇 번의 영상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시위를 통해서 얻은 게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뉴스나 언론사에 관심을 얻었고요. 대통령 후보도 찾아와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집에서 입만 나불거리는 사람보다 욕먹을 걸 감수하고 이런 성과를 얻어낸 사람들이 훨씬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건 눈앞에 입만 보고 뒤에 따라올 후폭풍이나 부작용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런 관심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요. 시민들이 외면하는 이런 시위에 대해 정치인들 또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타겟은 정부나 국회의원들이지만 이와 함께 일반 시민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비장애인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결국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불편한 세상을 바꾸려 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